자, 그러면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소셜 라이브 방송 홍보비 마케팅 활용마을 주제로 신순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신순철 교수님은 휴린의 경영연구소 소장, AT 농식품 유통교육 마케팅 강사이시고요. 한국생산성본부 마케팅 강사로 계시고,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위원, 농식품부 직거래장터 자문위원, 중진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심사위원이시고 본 협동조합의 부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신순철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션을 강의를 맡게 된 신순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약 한 1400회 정도 공개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리네요. 네. 행자부에 대규모 박람회 가서 포럼 발제자로 발표하는 것보다 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카메라가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소셜 방송과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의 역할과 그것이 어떠한 활용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측면을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셜 모바일 시대인데, 이 소셜 모바일 시대의 기본 특징이 상품이나 서비스나 정보나 콘텐츠의 공급 과잉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내 뉴스가, 내 콘텐츠가, 우리 방송이, 우리 지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의 상품이 관심을 많이 끄느냐 못 끄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결정될 만큼 관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관심을 끌고 난 연후에 고객을 공감시키지 못하면 우리 컨텐츠에 오래 와서 머물기도 만무하고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심과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성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하는 단어가 될 거다. 특히 2015년은 소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TV나 신문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체험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천과 입소문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바꾸게 만들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운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보다 경력사원에 의한 추천에 의해서 취직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링크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관여도가 높게 저희들의 정신세계, 삶세계 속에서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퍼스널 미디어에서 시작된 소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소셜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퍼스널, 그리고 앞으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겹도록 듣게 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실시간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더 핫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광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소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요구되는 단어가 뭐냐? 신뢰와 공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키워드로 저걸 뒷받침하는 게 되지 않을까. 트위터가 퇴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트위터가 퇴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온통 세상 사는 게 전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스트레스 그리고 뭐 뉴스 스트레스 온갖 그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재미로 오락으로 그리고 스토리로 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원어가 여러분들 키워드로 등장할 것이고 저것을 잘하는 기업이 마케팅에서 승자가 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스토리가 있는 인간. 그 스토리가 종교에 가까울 만큼 강한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애플을 빠라는 게 생긴 거다. 거기에 단어에 개방성이나 화제성, 투명성이나 자율성, 소통과 참여, 진정성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고객 관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마 좀 색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고객의 관심이 흐르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의 관심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 관심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쏟아야 되는 그것이 기업의 숙명이죠.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게 생산자의 측면에서 비용을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의 마케팅은 전통 마케팅 이론이 아니라 고객의 관심을 얼마나 누가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그 효과적으로 끌어낸 관심을 공감으로 이끌어서 지속적인 재구매와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파워 브랜드를 육성해내느냐가 아마 마케팅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비주얼이 소셜 모바일 사회의 스펙트럼입니다. 이 인터넷인 크롬과 엑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는 OS와 애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 하나는 디바이스의 개념, 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면 여기에 관여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통신 기술이, 이 기술이 오른쪽을 보시면 거의 소셜과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들이고요. 이쪽은 응용 앱들입니다. 최근에 공유의 경제가 뜨면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이 뜨고 있죠. 그럼 소셜 모바일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개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하는 방식과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관계 구축을 하고 유지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누가 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지금 파워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나 소셜미디어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들보다 먼저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남들보다 먼저 페이스북을 먼저 활용하는 팁을 조금 더 알았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들이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에 기반을 둔 베이스로 시작한 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초창기에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만 알면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남보다 먼저 생활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라. 그게 중요하다. 이것이 되는 순간 어떠냐?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레퓨테이션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선점의 효과죠. 이 부분을 제가 6년째 옆에서 모시면서 소셜 라이브 방송의 대부인 심현영 이사장님, 사실 저랑은 관계도 없어요.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년 이상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 강의하고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생뚱맞은 결합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소셜을 배우고 싶어서 갔다가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속된 말로 또라이세요.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소셜 라이브 방송 시대의 대부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라고 하면 할수록, 미쳤다라고 하면 할수록, 무모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본 이치입니다. 그것이 2015년을 기점으로 아마 소셜 라이브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라고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소셜 방송과 미디어의 역학관계를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 미디어예요.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가 이 축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퍼스널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의 세계를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고 양이 광폭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매스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라고 하는 양축이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소셜 미디어고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스미디어가 퍼스널 미디어의 수용 확대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소셜 라이브 방송의 플랫폼은 다시 다음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셜 라이브 방송과 소셜 미디어의 연결 관계, 그리고 홍보 효과 내지는 그 전파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려본 건데요. 소셜 라이브 방송의 홍보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광이나 농업 분야, 중소기업, 벤처 같은 경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것을 활용하면 어느 분야보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셜 이동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계신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가 이동방송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가 대형 위성 방송차를 동원해가지고 방송을 해야만 됐는데, 지금은 LTE 모뎀 하나를 장착하고 캠코더와 송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동방송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PC방송에 고정방송을 하느냐 이동방송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방송이 이루어지면 소셜방송의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방송된 것이 각자의 방송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방송 홈페이지에 메타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동영상 콘텐츠가 전파가 되고, 이게 2차, 3차로 링크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소셜 라이브 방송이 바이럴되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셜 미디어와 소셜 방송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와 SNS를 보면 트위터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페이스북은 아직 완만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페이스북의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유가 그게 동영상 실시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것이 이제 로컬형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글로벌 비디오 SNS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영상 사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개설해 놓고 방송 콘텐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을까? 앞으로는 동영상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그게 실시간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페이스북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동영상의 지존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저것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마 그 이유를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내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소셜 방송 플랫폼입니다.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그 에어라이브하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메인 경쟁자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스트림을 활용한 소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는 아프리카가 지금 아직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퍼스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유스트림이 글로벌 플랫폼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 글로벌 동영상 업로드 점유율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2014년 11월부로 유튜브가 페이스북한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질 거고 동영상의 지존으로 아마 페이스북이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그림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비디오 포스팅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의 유튜브 비디오 이런 걸 봤을 때 그 소셜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미디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소셜 라이브 방송도 효율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는 것 자체가 뉴스로서 언급되고 그 신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 효과를 누리는 그런 효과성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 한경의 1월 15일 날 그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모바일 동영상은 페이스북 성장 동력이다. 유튜브 이미 추월했다. 이것이 SNS와 결합돼서 앞으로 소셜 라이브 방송이 얼마나 강력한 미디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 콘텐츠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그 쇼핑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지금 상품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지 컷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동영상이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쇼핑 사이트에서도 지금 도입 활용하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 라이브 방송의 기술 환경 변화를 보시면요, 크게 그 라이브 방송의 수용 환경 자체가 3G에서 4G로 오면서 이제는 실시간 방송에 끊김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5G로 가게 되면 아마 그 방송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1초 이내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장비가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누구나 간편하게 손쉽게 조작하면서 고화질의 전문 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방송 기술이 지금 장비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라이브 방송의 플랫폼이 아주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글로벌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국내에도 이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소비자 욕구가
단문 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개인과 기업이 예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는 것,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는 것, 페이스북 계정을 갖는 것, 이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해가 2014년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봤더니 똑같이 계정을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그러면 싸움의 핵심이 되느냐 봤더니 콘텐츠의 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의 핵심인 질이 동영상을 따라갈 수 있는 텍스트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동영상이나 생방송에 대한 그 고객 욕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현장성이 있고 리얼리티가 있어요. UCC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리얼리티가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하는 동안 어떠냐? 예측 불가해요. 색다른 화면이 생각지도 못한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이라도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을 열어보시면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동영상 그 재방송에 관련된 그 기술인데 스트리밍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계속 접하실 겁니다. 그게 유튜브를 지존 자리에서 내리 누르는 그런 서비스가 된 거죠. 아마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그 뭔가의 플랫폼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은 그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갖는데 1인 라이브 방송 잡기가 창업에 그 성공한 사례로 등장하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브 방송의 활용은요, 다양한 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재롱잔치,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그 문화 활동 같은 것을 생방송하면 학교 홍보 효과가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험 캠프를 갔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체험 캠프에서는 자기네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 어머니는 어떠냐? 부모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재미있게 그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수많은 곳에 응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문화, 예술, 스포츠, 축제, 전시회, 전통시장, 신제품 발표회에 실시간 방송을 할 경우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농촌 체험 현장이라든지 힐링 캠프 같은데, 그리고 공중파 TV 온라인에서요, 컨텐츠의 질을, 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겠습니까? UCC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그 핵심 컨텐츠 역할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 효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참여형으로 자율적으로 공유의 개념이 강한 아마 소셜 라이브 방송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재해를 어떻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KBS TV가 의정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소셜 라이브 방송의 스킬만 조금 익히면 누구나 다 그 방송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문화까지 가지 못했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방송 메타 블로그가 운영돼서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수단이자 툴로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지금 소셜 방송의 사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2014년 7월에 서울시 미디어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라이브 서울의 시민방송 채널 3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여기 보시면 채널 3 시민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방송 채널을 도입하고 나서 엄청나게 서울시 라이브 서울의 유입자 수가 늘어났고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그 풍부해지는데 서울시는 돈이 들었느냐? 돈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소셜 라이브 방송의 위력이고 효과입니다. 여기 이제 시정 생방송이 있고 지식 생방송이 있고 시민잡기 생방송이 있고 구청 녹화 방송이 있는데 시청자 수가 이게 압도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인 관여도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높고요. 그 다음에 시민방송 잡기의 생방송 콘텐츠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명 이상의 접속자 수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느냐. 라이브 방송 잡기를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에 3억에서 5억 정도씩 들은 고정형 인터넷 방송국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여기 구청에서 녹화 방송한 인터넷 방송한 걸 보면요. 방송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최대로 많이 본 시청자가 2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 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 생방송했는데 한 250명 정도가 이걸 봤습니다. 쪽으로 인터넷 방송이 진화해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고비용 녹화 편집 방송은 이제 갔다라고 하는 시대가 즉 사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정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증가되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리고 공유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 시민이 지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질 수 있고요. 진정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라이브 방송 자키를 이용해서 운영사례 효과 분석을 해보면 이런 크게 6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서울 채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 서울시 관련 관광, 문화, 예술, 지역, 마을활동, 전통시장, 주민활동, 생활밀착형 그런 다양한 콘텐츠의 공급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 또 하나는 그 실시간 생방송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네 번째는 자발적 시민방송단에 의한 저비용 방송 콘텐츠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시 행정에 서울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 그리고 투명성 증대 그리고 홍보 비용 절감, 시간 노력 감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 또한 얻게 된 게 라이브 방송 잡기 운영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그 라이브 방송 잡기들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홍보 생방송을 했던 장면입니다. 2015년에는 아마 이것이 더 많은 횟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자체마다 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그 홍보에 소셜방송이 최전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장관님이 봉사활동 하시는데 나가서 생방송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정부가 소셜방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쌍방향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셜방송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그 심현정 이사장께서 축제방송에 오랫동안 참여하시면서 소셜 라이브 방송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두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창의 송어축제를 3년 방송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서울 양재동의 AT 센터에 슬로푸드 현장에 가서 생방송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방송이 산림욕장이나 낙농체험이나 테마농원, 유기농산물 판매장, 귀농귀촌, 육차산업화, 뭐 테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도입 활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난해 모든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 현장에 저희 심현영 대표께서 생방송을 해서 KBS를 통해서 생중계된 그런 장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긍정성, 효과 이런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잡기 도입을 검토하게 됐고, 중소기업청도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누적 100만 정도의 시청자를 확보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이제 소셜 라이브 방송을 우리가 한다면 어떤 특장점을 가졌느냐, 이게 동영상 시대의 주력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지존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게 엄청난 시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존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닌가. 이 왜 그 라이브 생방송이 장점이 뛰어나냐? 고객 참여와 공감을 쉽게 끌어일으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송해서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현장감을 살릴 수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 방송한 것을 가지고 간단한 편집을 하면 기업체에서는 상품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동영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완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셜 라이브 방송이 UCC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셜 라이브 방송의 작기가 아마 유명 작기가 아마 2, 3년 내에 탄생되면 이분들이 사회 언론이나 TV에 관심을 끄는 하나의 유명인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방송 종족으로 아마 한 사회의 축이 돼서 활동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소셜 방송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참여, 현장 리얼리티, 타인 사생활에 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관음증 같은 것들, 진정성 욕구 같은 게 지속 증가하기 때문에 소셜 방송은 쌍방향의 효과를 갖고 있는 매체인 만큼 그 활용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UCC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전혀 의미가 없는 미디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유스트림과 같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많이 증가해서 개인의 소통과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에 원활함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비용 고효율의 그 브랜드 상품의 실시간 노출 홍보 효과, 입소문 바이럴 효과를 소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고화질 생방송이 염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셜 방송의 특징이 아닐까. 아마 이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화면은 뭐냐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트위터나 페북, 유튜브 계정 개설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것이 기본이었다면 2015년에는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주제나 콘텐츠의 질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동영상 방송 중심의 정보 생산과 발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이걸 점점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콘텐츠 주제와 질 중심의 미디어 채널 운영이 아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퍼스널 미디어의 본격적인 시대의 개막이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에 요구되는 세 가지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2, 3년까지는 전문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경험과 신뢰성 그리고 방송 역량이 인터뷰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 촬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멘트를 잘하느냐를 가지고 소셜 라이브 방송 전문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지나서 라이브 방송이 일반화되고 방송 잡기가 많아지면 이런 패러다임에서 전문성과 그 차별화된 방송을 하느냐 못하느냐, 브랜드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의 신뢰성을 가지고 아마 방송 잡기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스마트 방송 잡기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미디어 시대의 주역이고 미래 소셜 미디어 분야의 가장 강력한 쌍방향 매체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셜 퍼스널 미디어의 방송 시대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방송하고 포스팅하고 차별화된 컨셉트를 정해서 가고 세 번째는 퍼스널 소셜 방송 브랜드로 브랜딩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라이브 방송 잡기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그 라이브 방송 잡기의 역할은 이럴 것 같습니다. 1인 방송국의 기자자 MC일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블로거는 콘텐츠 개발자가 될 것이고 홍보 방송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콘텐츠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의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될 거고 방송 촬영, 송출, 편집에 어느 일정 아마추어 수준의 기술은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소셜 미디어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바이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질문과 인터뷰, 토론 진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라이브 방송 잡기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마을 방송을 소셜 라이브 방송을 이용할 때에 대한 걸 잠깐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라이브 방송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기존 인터넷 방송국 같은 역할의 스튜디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PD가 필요 없고 전문 편집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있는 데가 이제 지자체인 거예요. 정부기관이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소셜 라이브 방송으로 바뀔 거고 그 주역은 소셜 라이브 방송 잡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강연의 신수철 교수님이셨습니다.